미국의 확장주의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대한 재보험 가입이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주권팔이 국민팔이 입만 살아서 할 줄 아는 건 없는 녀석이, 이 무능한 녀석이 한반도의 안보를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욕심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요. 대통령 연임제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게 들통났습니다. 국감장에서 말이죠. 법제처장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이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자, 헌법 제128조 제2항은요.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헌법 부칙 제4조 3항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제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서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욕심을 부려가지고 법을 바꾸던 니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법제처장은요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 국민팔이 오지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꼴값 들고 자빠졌죠. 지금 상황에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재명 이거 끌어내려야 한다, 멈춘 재판 5개 재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이재명 제대로 굴욕감 맛보고 있죠. 아마 믿는 구석은 중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중국도요 지 코가 석자입니다. 중국이 까불까불 거린다라고 해도 미국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죠.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게 대한민국 수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역할이죠. 그런데 능력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국제 흐름 자체를 읽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미국, 그리고 그 미국의 역대 가장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거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이재명은 또 숨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진실이 드러날 뿐이죠. 자, 에펙 정상회의를 앞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백악관에서 공식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한은 누가 봐도 축하나 우정의 방문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는요 웃으면서 오죠. 이게 무섭습니다. 손에는 청구서와 경고장을 들고 온다라는 겁니다. 자, 1억짜리 명예훈장을 준다라고 이재명 정부가 쇼를 하고 있지만요 안 먹힙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웃으면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웃음이 무서운 겁니다. 자, 한국의 외교 현주소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이재명이라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지난 8월에 이재명이가 미국을 찾아갔을 때 오볼룸이 금색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요럴 때 뭐라고 했냐? 미국과의 협상은 성공적이었다.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인조차 필요 없다. 꼴값을 떨었죠. 그런데 불과 2달 만에요. 관세 협상을 결렬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빈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거죠. 뭐라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 가랑이 사이에도 길 수 있지만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요 지랄 했었습니다. 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요. 이 19일날 20일날 미국 방문하고 들어오자마자 다시 또 이틀 만에 미국을 갔습니다. 22일날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밤도 자지도 못하고 바로 밤샘 릴레이하고 24일날 한국에 도착을 했죠. 그것만 봐도 똥줄이 땡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뭐라고 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펙 개최 전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 에펙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어서 에펙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 라고 하면 갈 길이 멀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 간의 이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서 에펙 기간 중에 정상 간의 합의문 서명식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외교용 표현으로요 결렬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 지저분하게 흐리잖아요. 그럼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여전히 뭐 시간이 걸릴 뿐이다. 한미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국익에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국민을 거짓말로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좌파리들은요 들어가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그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요 한심합니다. 아따 요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참
가엾기도 하더라고요. 인생 뭐 2번, 3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회에서 이론으로 산다라는 거 참 피곤하겠다. 자, 뭐라고 하고 있냐. 관세 그거 때려 맞자 3,500억 달러 못 준다. 그러면서 뇌가 썩은 유시민은 뭐라고 하냐. 현대나 기업이 조금 손해보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요, 김어준 방송만 보지 말고 신문을 읽으라. 지구본 안에 있는 그 국제사회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건데 아이고 답답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언변으로 협박을 합니다. 유머로 압박을 하고요, 끝내 상대를 굴복시킵니다. 이 3,500억 달러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 반드시 받아내고 말 것이다, 각오의 정치적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자신을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게 누구? 트럼프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또다시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교의 대가로 주권을 내줄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이번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가장 민감한 화두가 3,500억 달러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주한미군 기지, 특히 평택, 오산 일대 미군 기지를 통합한 미 8군의 본부 겸 주한미군 사령부죠. 캠프 험프리의 소유권을 문제 삼고 나올 겁니다. 트럼프는요, 이 기지를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미국의 영토로 공식화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 8월에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뤘었는데요. 3,500억 달러가 너무 코앞에 있다 보니까 요거를 잠시 미뤘었는데 이제 다시 요거를 중심으로 와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방지하고 중국과 북한의 군사 확장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명분을 들고 이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요, 주권 침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권을 침해한 건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또 부딪힌다라는 거죠. 국민 몰래 3,500억 달러 약속을 하고 외환 위기의 씨앗을 심은 이재명 자신이 주권 침해자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을 잠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3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 기지 소유권 발언에 대해서 진짜 의미를 보겠습니다. 안보의 재정립일까, 외교의 경고일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권을 팔아먹은 이재명 정부의 친중, 친북 행태가 왜 국제적으로 위기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의 압박이 아닌 겁니다. 이재명의 무능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윤TV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우파 유튜브 플랫폼 전체의 활성화에 여러분들의 한 번의 클릭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압박이 아니라 저는 안보로 보고 있습니다. 주권을 팔아먹어 제낀 건 누구?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미 정상회담 8월에 평택의 캠프 험프리를 미국 영토로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임대 연장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구조적 재편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약속이나 한 듯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잠궜다라는 게 제대로 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소유권 이전 논의는 검토된 적이 없다 정도로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외교가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미군 기지 미국 소유, 이거의 진짜 뜻을 뭐라고 했냐? 논의는 있었다. 그런데 공개는 할 수 없다 정도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 이것이 3,500억 달러 이 관세 협상에 항상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서 결론은 내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다라고 경향신문, 그 좌파리 신문들은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실상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군사적 팽창, 이게 지금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시때때로 지금 쏘아 제끼고 있죠. 러시아와 연대를 했다. 이 북한은요, 러시아와 연맹을 맺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물리적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한국의 안보는 그냥 뭐 100%
100% 보장되는 겁니다. 중국도 넘볼 수 없고요. 북한은 아예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거죠.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빨갱이들이 노골적으로 설쳐되고 있고 이젠 정부의 요직까지 간첩들이 침투해 있고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질 판이다.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게 어떻냐, 이런 한탄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남 대첩을 이어갈 때, 아니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오동훈부터 시작해서 이 빨갱이 세력들이 침투하지 않으면 못할 짓을, 감히 못할 짓을 너무 대범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무력함을 느낀 거죠. 이때 정말 헬프미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는 마당에 미군령이 한국 땅에 자리 잡는다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안보의 끝판대장이다라는 거죠. 미국과의 국가연합이 되든 뭐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과 하나가 된다라는 건 꼭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요, 뭐 둘째치고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요, 농담으로 끄집어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미군 기지를요, 미국 영토로 명시해가지고 이 한국 땅에 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나 감축을 막겠다 하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고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요, 이 요구를 주권 침해로 몰아가면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8월에 방미 이후에 말을 획 바꿀 때부터 이제 반미 시동 걸었죠. 반미 오지게 하면서 양키 고음 외치면서 춤추는 그 김민웅이가 다급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베네수엘라 모델로 한국이 가는 게 좋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좌파리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하나입니다. 단순합니다. 왜? 친중, 친북 행보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트럼프의 주한미군 영토화 제안이 성사된다라고 하면요,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입지가 좁아진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땅에 부정선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버,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한미군 영토화가 진짜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대한민국 땅에 미군령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그 순간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 무너지는 겁니다. 쉐쉐를 해야 되는데 땡큐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쉐쉐 하기도 힘들고 땡큐 하기도 힘드니까 넌 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의 본질은요, 트럼프의 압박이 아니라 이재명의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은요, 외교를 통해 가지고 주권을 팔아넘기고 정치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죠. 3,500억 달러를 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던 이재명이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죠. 국민 몰래 진행된 대미 투자 협상은요, 공동 번영이 아니라 굴욕적 조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돈과 신뢰, 그리고 동맹의 일관성, 그런데 이재명은요, 그 어느 것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동맹을 부정하는 자,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그 부정의 대가다. 만약에 이번 에펙 정상회담에서 캠프 험프리 소유권 논의가 더욱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면요, 미국의 확장주의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대한 재보험 가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고 이재명이가 친중 노선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완벽히 고립될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요, 외교를 망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 주권은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권은 이재명의 거짓말을 가리는 가면으로 쓰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반쪽짜리 국민들은요,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있죠? 헌법 제84조 납세의 의무 있죠? 헌법 제31조 2항 교육의 의무, 헌법 제32조 제2항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좌파리들은요, 이재명 뽑으면서 우리가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내놔, 알바하는 시간 말고 내 자신 개발하는 돈 내놔,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세금은요, 일한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그런 돈을 그냥 가지겠다라고 하는 게 좌파 배급견들의 사고방식이죠. 캄보디아 스캠 산업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식 스캠 산업의 피의자로 가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반쪽짜리 국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트럼프의 방한은요, 한미동맹의 복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재명의 거짓 외교가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가 단순한 압박? 아니요.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원칙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주권을 팔아서 자기의 정권을 연명하려고 하는데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고 있는 거, 이거 콜 아니면 반대한다라고 하면 너는 꺼져라는 거죠.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버린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한미동맹도 없고 평화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친북 친중으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순간 세계는 한국을 향해서 응징할 겁니다. 그 대가로 팔린 거 국민 주권이고 오롯이 피해는 국민. 145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일 TV였습니다.